반도체가 오른 건 알겠는데 나는 이미 늦은 걸까요? 사실 진짜 기회는 지금부터입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주가는 296%가 올랐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는 176%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반도체 관련 지수는 100%를 넘게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반도체가 독주한 셈입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반도체는 이제 고점이 아닐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수혜가 이제 다른 산업으로 번져가는 단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주식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AI 혁명이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 생활과 노후 자산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반도체를 이미 보유하신 분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도 지금부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떤 선택보다 먼저입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독주 2년, 이제 AI 수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AI가 제일 먼저 먹어치우는 것은 데이터도 코드도 아닙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챗GPT의 질문 하나를 입력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전력이 소모될까요? 구글 검색 한 번과 비교하면 약 10배에 가까운 전력이 사용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AI 하나가 대화 한 번 하는데 그 정도라면 전 세계 수억 명이 하루 종일 AI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전력의 규모는 어느 수준일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투자 규모는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기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입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도 함께 커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전문가들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상인증권 백영찬 리서치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로보틱스, 데이터 센터 등 모든 분야에 전기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력기기주와 에너지주는 다릅니다. 전력기기는 전기를 보내는 설비입니다. 변압기나 송전선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너지주는 전기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태양광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친환경이어서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에 원전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대용량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다시 원전 확대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도 이 맥락입니다. AI 때문에 원전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줄임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합니다. 햇볕이 없으면 전기가 안 나오고 바람이 없으면 풍력도 멈춥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ESS입니다. 낮에 남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삼성증권 조현렬 연구원은 ESS 수요가 고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태양광과 ESS가 단기와 중기 모두에서 집중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SS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이 흐름이 갖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산업의 재편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건설 경기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ESS 설치 비용이 낮아지면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산업 변화가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제 에너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AI가 전기를 먹고 자란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단순히 대화하고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은 태양광, 원전, ESS 관련 산업을 새로운 수의 영역으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다음에 오는 변화는 훨씬 더 큽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채팅창, 코딩 도구, 손가락만 움직이면 작동하는 디지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다음 단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피지컬 AI, 물리적인 세계로 AI가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혼자 부품을 조립합니다. 드론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배송지를 찾아갑니다. 자율주행차가 신호등과 보행자를 인식하며 목적지까지 운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AI가 소프트웨어 세계를 넘어 물리적 기계와 결합한 피지컬 AI입니다. 임증권 고태봉 리서치센터장은 이것을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나는 무인화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AI가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계가 실생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무엇이 중요해질까요? 여기서 기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판은 전자 부품들을 연결하는 얇은 판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도 컴퓨터 안에도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안에도 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판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품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AI의 두뇌와 기계의 몸을 연결하는 신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태봉 센터장은 AI를 뇌,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신경이 바로 반도체 기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지컬 AI가 빠르게 확산될수록 기판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통신 분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이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데이터 센터와 끊김없이 연결돼야 합니다. 지금의 오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통신과 위성통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지는 현재 오지보다 이론상 수십 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고 지연 시간도 극도로 줄어듭니다. 자율주행차가 0.1초 안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 지연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육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성통신은 산간지방, 해양, 사막, 하늘 위에서도 AI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드론 군집비행, 해양 물류, 항공기 자율 제어 같은 분야가 위성통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을 40대 이상 시청자의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피지컬 AI가 내 생활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흐름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조업 공장에 피지컬 AI가 들어오면 단순 반복 업무 인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 세대가 취업을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판 설계, 육지 기술 개발, 위성 시스템 관련 분야는 새로운 고용이 생겨나는 영역입니다. 산업 지형이 바뀌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경제 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화면 속을 넘어 실제 세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신경과 혈관 역할을 할 기판과 육지 통신이 다음 수의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챕터가 남아 있습니다. AI 혁명은 결국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간다. 이 말이 처음에는 먼 미래의 공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념 단계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2027년 말까지 우주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의 초기 시범 시스템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기술 검증을 마치면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메리츠 증권 정지수 연구원은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미 개념 단계에서 실제 검증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적 해결 경로도 이미 제시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려야 할까요? 지상의 데이터 센터는 공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도시 주변 땅은 비싸고 부지가 부족합니다. 냉각을 위한 물도 대량으로 필요하고 전력 공급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우주에는 공간 제약이 없고 태양광 발전이 지상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냉각 문제도 우주의 극저온 환경을 활용해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발사체 기업, 위성통신망 기업, 우주용 태양광 기업들이 새로운 수혜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오늘 영상 전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에너지에서 시작해 기판과 통신 그리고 우주까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흐름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자산은, 내 노후 계획은, 내 가족의 미래는 이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에너지, 기판, 통신, 우주 관련 흐름이 국내 ETF 시장과 퇴직연금, 자산 배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